자, 그러면 15번 문제. 252쪽에 15번 문제.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로서까지 끊으시죠. 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로서까지는 어때요? 맞죠? 예, 맞는데 투자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비용의 네모를 빵 치고 기회비용은 포기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다가 요구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입니다. 문제 쉽습니다. 답은 1번. 2번.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대가라고 하며 그 옆에 네모칩니다. 동일한 위험 네모치고 밑줄 긋습니다.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밑줄 하시고 주관적이라고 씁니다.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르겠죠? 예, 주관적. 한 번 더 연습합시다. 회피형은 많이 요구해요? 적게 요구해요? 많이 요구하고 기울기 가파릅니다. 추구형은 적게 요구하죠. 예, 기울기는 완만하고 3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순환가법, 수익성 지수, 투자가치 이렇게 세 가지 밑줄을 긋고 그 옆에 할인율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요구 수익률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빵 칩니다. 특히 요구 수익률을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환가법, 수익성 지수법, 아까 배웠던 투자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다만 여기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내부 수익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뺀 나머지 순환가법, 수익성 지수법, 투자가치 산정할 때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요구 수익률은 무엇에 동의하다? 할인율과 동의한데 어디서 할인율을 주로 쓴다? 순환가법, 수익성 지수법, 투자가치 산정할 때요. 4번.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고 있는 무위험 수익률 네모를 빵 칩니다. 무위험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는 투자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줄 끝에 밑줄 합니다. 일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밑줄 하세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5번. 변이계수 네모를 빵 치시고 밑줄을 긋습니다. 추가 수익에 대한 추가되는 위험의 정도까지 밑줄을 그시고 추가 뭐에 대한 수익에 동그라미 하시고 대한 위험의 정도, 위험 동그라미 하시죠. 그래서 변이계수는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입니다.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다.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는 답은 1번인데요. 2, 3, 4, 5번 해석해 봤습니다. 16번 별표 때리시죠. 별표.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주옥 같은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동일한 위험 네모를 빵 치죠. 쳤습니까? 예. 위험 회피형에 동그라미 딱 치죠. 회피형은 번지점프대 올려놓으면 돈 많이 달래요? 적게 달래요? 그 옆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더 높은 애 동그라미 하고. 더 높은 애 동그라미 하셨으면 그 위에다가 기울기 값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급해진다. 급해라고 적어둡니다. 급해. 기울기 급해집니다. 예. 1번 어때요 그러면? 맞네요. 예. 투자 결정은 기대와 요구를 비교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누가 클 때? 기대가 클 때 투자하게 되는 건 맞습니까? 예, 3번 지문 중요합니다. 갑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자, 누가 크대요? 그럼 요구 수익률 쪽으로 입을 딱 벌리세요. 지문에서. 요구 수익률 쪽으로 입을 딱 벌리고 대답하세요. 그럼 기대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요구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는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키워드는 한 줄 내려오시면 점차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모를 빵 치세요. 이게 이 문제 푸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지금 기대가 크다고 작다고? 작아. 근데 어차피 우린 결론을 알잖아. 결론적으로 두는 어디로 가야? 균형으로 가야지 되잖아. 맞죠? 그럼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때는 좀 있으면 기대가 점차 상승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점차 요게 답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 상승해야 되는데 자꾸 하락한다고 나오는 거지. 기대가 작은데 안 그래도 작은데 하락해버리면 절대로 균형으로 못 가거든. 기대가 작았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점차 상승해줘야 균형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정답입니다. 4번은 너무 많이 해서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찾았습니까? 밑줄을 쫙 그으세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위험 동그라미 하고 비례 동그라미 하고 밑줄 그은 거에서 위험 위에다가 채라고 써봐. 채.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례 동그라미 했어요? 위에다가 상쇄라고 써봐. 상쇄.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고 비례관계죠.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5번은 위험 추구형. 추구형에 동그라미 하세요. 추구형.
추구형은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 맞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동일한 위험을 던졌을 때 상대적으로 회피형보다는 어떤 수익을 요구한다?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던져도 그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위험을 던졌을 때. 기억나시죠? 그요? 예.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 17번. 17번 별표.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문제. 자, 갑니다. 투자자 갑은 어떤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해서 모든 경비 공제하고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에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기대에 동그라미 하고. 위에다 씁니다. 10%.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1천만 원 기대했으면 기대는 몇 프로다? 10%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후에 1억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하였다에 동그라미 하시고 실현이라고 씁니다. 실현. 그리고 5%라고 쓰세요. 몇 프로 기대했는데? 10% 기대했는데 실현이 5%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8%다. 요구 동그라미 하시고. 요구는 가로 안에 있습니다. 단. 했어요? 네. 칠판. 지금 기대가 얼마예요? 기대 10입니까? 예. 요구는요? 요구 8입니까? 아니 그런데 실현이 몇 프로밖에 안 됐어? 5%밖에 안 됐어. 실현이 제일 작죠? 투자하면 돼야 안 돼? 투자해야 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실현이 5%가 나발이고, 5%가 나발이고, 투자를 할 때는 실현을 안 써요. 실현 안 쓰고, 투자할 때는 기대와 요구만 비교해서 누가 크면, 기대가 크면 투자합니다. 그럼 이건 이 기대가 크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대답하세요. 그럼 좀 있으면 기대가 점차 뭐 하겠어? 하락해야 돼요. 왜 하락해야 돼요? 균형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기대가 크잖아. 그럼 좀 있으면 기대가 점차 하락한다. 정말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가슴 뛰기 시작하네요. 1번 갑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요구 수익률에 대한 정의예요. 맞죠? 요구 수익률 몇 프로다? 8%다. 맞네. 2번. 투자자 갑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한다. 투자합니까? 실현이 작은데도?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기대 쓰고 요구 쓰고 실현 쓰고 옆에다가 썼어요? 그 다음에 기대 요구 여기서 기대 입을 벌려주고 실현은 X 딱 하고 똑같이 쓰면 돼. 그러니까 뭐가 작긴 작아요 지금. 실현이 작긴 작아. 근데 실현은 써 안 써? 안 쓰고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기대가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비용을 말한다 그랬네. 비용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기회라는 말을 써주세요. 기회. 요구 수익률은 무슨 비용이고? 기회비용이고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의미한다. 수익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내부라고 써줍니다. 이건 내부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맞나요? 예. 4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의 동그라미, 예상 지출로 예상 동그라미, 산출되는 수익을 말하며 내부 수익률에 속한다. 내부 동그라미 하고.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건 맞습니까? 내부 수익률을 말하는 거 맞아요? 예. 5번. 5번 지문을 다 읽으면 그 공부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줄에 가셔서 점차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거 네모치고 한 줄 내려와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균형의 밑줄을 긋고. 자, 아까 기대가 컸었어? 작았었어? 컸었지. 그럼 기대는 점차 뭐 해줘야 돼? 하락해줘야지 균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상승. 기대가 안 그래도 컸는데 상승해버리면 영영 균형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기대가 컸을 때는 기대가 하락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 푸는 방법 기억을 하시고요. 18번. 18번에 가시니까 제일 끝에 여러분 계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문제를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되고 계산 문제가 보이면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무슨 수익률은? 네모를 빵 쳐요. 기대 수익률은 네모를 빵 치고 쓰세요.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곱해서 더해요. 우리 곱해서 한번 더해볼게요. 2, 4, 8, 0.8. 그 다음에 6, 8에 48, 4.8 플러스 그 다음에 2.6. 맞아요? 요거 다 하면 8점이 나와요. 답 몇 번? 4번. 이런 문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하기만 더 하면 돼요. 곱해서 더한다. 혹시 곱해서 더하는 걸 잘 못하겠으면요.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기를. 계산기에 보면 프로가 있거든. 20% 곱하기 4%를 때려봐. 집에 가서 진짜. 20% 곱하기 4% 때리면 0.8 딱 떠. 진짜 떠. 진짜 떠. 그 다음에 60% 곱하기 8%를 딱 때려보라고. 그러면 4.8이 딱 떠.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를 때려봐. 2.6이 딱 떠. 괜히 암산도 못하면서 암산하지 말고 암산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계산기를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도 1분 안 걸려. 그래도. 답은 몇 번? 4번. 한자 넘깁니다. 19번. 시장 상황별 수익률 추정 수익 예상치가 단 같을 때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그랬습니다. 기대 수익률의 네모. 분산에다가는 X. 분산에다가는 X. 그럼 뭐만 구하시고?
기대 수익률만 구하시고 분산은 안 구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한 번 더 써요. 자, 그럼 기대 수익률 더하겠습니다. 10% 곱하기 30%는 3% 나와요. 맞죠? 예. 그 다음에 20% 곱하기 40%는 8% 나와요. 그 다음에 30% 곱하기 30%는 9% 나와요. 요거 다 더하면 20%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20%. 20% 돼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알겠죠? 예. 분산은 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번 찍으신 분들은 아깝네. 다 왔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제가 왜 분산은 안 구해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시험이 25번 있었어요. 1회 때부터. 25번 시험 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분산이 안 나오다가, 요 22회 때 딱 한 번 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25분의 1이니까, 25분이니까 4%. 4% 확률 때문에 분산을 공부하는 건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20, 30% 이상은 돼요. 그래도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는 건데 그동안 시험 치는 동안 딱 한 번 나온 분산을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은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고 또 분산을 나중에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산은 풀다 지쳐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분산 풀다가 지쳐 잠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시험 치다 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 안 되니까 우리는 기대 수익률만 딱 구하고 분산은 찍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올 건데 나온다면 기대 수익률만 구하고 분산은 찍으세요. 답은 몇 번? 1번 20번 문제. 부동산의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 문제는 1, 2, 3을 묶으시고 4, 5를 묶으세요. 1, 2, 3을 묶으시고 4, 5를 묶으세요. 1번 투자 가치 나옵니까? 예. 끝에 주관적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사용이라고 씁니다.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 시장 가치는 저 끝에 객관적에 동그라미 하시고 교환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교환 가치입니다. 3번은 투자 가치란 말에 밑줄 하시고 크다면에 동그라미 하시고 뭐가 크다면? 투자 가치가 크다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용 가치의 주관적 가치가 무슨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의 객관적 가치가 시장 가치. 누가 클 때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한다. 요거는 됐고 4번, 5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4번.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 있습니까? 밑줄을 긋습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위험 조정률을 적용하게 된다. 밑줄 하시고 높은에 동그라미.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그러면 5번. 사의 이유로 인해서 이때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뭐하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 투자 가치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인데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내가 봤습니다. 진짜 나는 아직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절 보고요.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무슨 조정? 상향 조정, 투자 가치는 하락. 심지어 제가 동그라미까지 다 쳐드렸어요. 시험에 뭐가 나온다 하면서 동그라미까지 다 쳐드렸어요. 다시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무슨 조정? 그렇게 되면 투자 가치는 만다? 하락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승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21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과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 문제는요. 다른 건 필요 없고 3번, 4번만 딱 묶으세요. 3, 4번. 3, 4번이 핵심이에요.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잘 보시고. 동일한 위험을 딱 던지면 회피형은 덜 요구해요? 더 요구해요? 요구하는 대가가 높죠? 추구형은 어떻게 요구해요? 덜 요구해요. 그래서 추구형은 기울기가 뭐하고? 완만하고 회피형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서 3번을 먼저 봅니다. 3번. 동일한 위험도 네모 빵 치고. 동일한 위험도를 갖는 투자대에 대해서 위험 무슨 형은? 회피형. 회피형 동그라미 하고 얘가 요구하는 위험 대가는 뭐하고? 높고 낮고가 아니라 높고 위험 추구형 동그라미 하고 얘가 요구하는 위험 대가는 뭐하다? 낮다. 높다 낮다가 바뀌었죠? 예, 유명한 지문이에요. 답은 3번이고 답은 3번. 4번 갑니다. 위험 추구형의 동그라미 한 번 더 하고 얘 여러분들 더 요구해요? 덜 요구해요? 덜 요구하죠. 한 줄 내려오시면 기울기가 뭐하다? 완만하다. 완만의 동그라미 하시고 두 개 연결하세요. 추구형은 기울기가 뭐하다? 완만하다. 그럼 회피형은 기울기가 가파르겠네. 예.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이 틀려서 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는 1, 2, 5번 지문을 갖다 연결해서 한번 쭉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1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투자자들은 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즉 같은 값일 때 덜 위험한 쪽을 누구든지 선택을 하겠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위험 회피적. 2번. 위험 회피적 투자자들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5번. 이런 위험 회피적 투자를 할지라도 무슨 위험이나? 체계적 동그라미. 뭐가 주어지면? 대가 동그라미.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근데 위험 회피형이 방금 제가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이면 감수한다 그랬지. 그 두 번째 뭐를 주면? 대가를 주면 위험 감수한다 그랬지. 이 대가를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지 얘들은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줘야. 그럼 얘네들은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3번이었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겨서 23번 문제, 23번. 다음 중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칠판. 자, 아까 제가 소개드렸는데요.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뭐를 뭐로 나누면 돼요?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면 돼요. 맞아요? 예,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요구수익률은 구하는 공식이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해주면 되고, 가치 상승분은 빼주면 되고, 예상된 인플레만 더하지 예상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예상 순수익이 지금 얼마냐면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하고, 그 옆에 이제 무위험률 5% 나옵니까? 플러스 표시. 플러스 표시 했어요? 예. 체계적이면 6% 나옵니까? 플러스 표시. 잠깐 건너뛰고 한 칸 내려오세요. 예상된 인플레이션 나옵니까? 예상된에 동그라미 하시고, 몇 프로 나옵니까? 4%. 플러스 표시. 그 옆에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 5% 있습니까? 그거는 삭제. 칼로 파내시든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든지, 아니면 무시한다 하시든지, 등한시 하세요. 등한시. 리얼에 가봅니다. 리얼 체크. 리얼 뭐죠? 가치 상승. 그 네모를 빵 치고 3% 옆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신나게 다하다가 가치 상승분은 빼주고, 혹시 예상된 인플레만 더하지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무시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5 더하기 6은 얼마야? 11. 11 빼기 3은 얼마야? 8. 8 더하기 4는 얼마야? 12. 그리고 12%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무시하고요. 그럼 3천만 원을 12% 나누면 2억 5천만 원. 답은 1번이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5번 문제로 갑니다. 25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과 위험의 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1번은 건너뛰고 2번부터 갑니다. 사업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구성한다. 다양한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분산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거예요. 단일 업종은 너무 위험하니까 다양한 업종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죠. 됐어요? 예. 2번.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게 전가한다. 보험의 동그라미, 전가의 동그라미. 보험에 가입하는 건 대표적인 전가 맞습니까? 예, 오케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아, 지겨워 죽겠네, 진짜. 위험을 관리할 때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시오. OX, X. 여러분들 필기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위험을 관리할 때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무슨 조정된다? 상향 조정. 여기서는 이게 났는데 무슨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 그럼 투자 가치는 많다, 하락한다. 3종 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구 수익률은 하향 조정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미쳤나봐요. 상향 조정. 근데 잠깐 미쳤나봐요, 내가.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됩니다. 하향 조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4번. 5번. 위험을 회피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회피 동그라미 하시고, 고줄 끝에 제외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그거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에요. 회피하거나 제외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구성하면 위험을 말할 수 있고, 분산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면 위험을 말할 수 있고, 전가할 수 있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위험을 말하는 거고, 아예 제외시키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조정할 때 위험할수록 무슨 조정하시고? 상향 조정하시고. 아시겠어요? 예, 답은 4번이요. 26번. 다음 내용 중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아라. 두 번째 줄에 네모 해놓을까요? 위험의 전가. 그리고 제가 다 동그라미 치다가 갑자기 네모 그러면 네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험의 동그라미, 리스의 동그라미. 2번에 스왑의 동그라미, 스왑. 3번에 임대료가 인상 동그라미, 임대료가 인상. 4번은요, 준비금의 네모, 충당금의 네모. 5번은요, 하청의 동그라미. 자,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한 게 전가예요. 전가 읽어볼게요. 시작. 보험, 리스, 스왑, 임대료, 인상, 하청. 이런 게 전가고, 방금 네모했던 준비금, 충당금 있죠? 이건 위험의 보유입니다. 위험의 보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전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장 넘길게요. 이거는 문제 뭐 다 풀어드릴게요. 27번도 갑니다. 27번. 다음은 위험의 처리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인데, 1번. 국채나 정기금과 같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 무위험 자산의 밑줄. 자,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전가예요, 회피예요? 회피예요. 전가 아니에요. 1번 땡? 땡? 2번. 2번 지겨워 죽겠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뭐 하게 돼요?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무슨 조정? 상향 조정. 그럼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상승하지 않아요? 예, 2번도 땡. 3번, 4번을 묶어주세요. 자, 보수적인 사람들은 파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그러면 미래 벌어질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 예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도 좋아 보여야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벌 기회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래서 4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게 되고요. 5번에 가시니까 위험의 통제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통제 동그라미 하시고 왼쪽으로 화살 표시를 쫙 끄집어내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씁니다.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인 방법이 민감도 분석인데, 민감도 분석은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줄 끝에 가시니까 미래 현금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있습니까? 요소란 말에 네모하고 앞에다가 투입이란 말을 추가해 주세요. 무슨 요소? 투입 요소를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수익성이란 말에 네모를 치고 수익성 밑에다가 결과치라고 씁니다. 그럼 뭐를 변화시켰을 때,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 맞습니까? 예, 요거는 위험의 통제 맞고요. 예,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28번. 다시 한 번 더 네모칩니다. 위험의 전가 네모방 치고 위험의 전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위험의 전가를 찾아볼게요. 기획. 정기예금 국채에 투자하는 건 뭐죠? 회피예요, 회피. 적어놓으세요. 회피, 제외. 둘 중에 하나 뭐 얘기하면 돼요. 회피, 제외. 리엇. 보험, 변동금리 이런 거 뭐죠? 체크하시면 되겠네. 전가. 수익을 가능한 낮게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낮게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보수.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준비금 충당금 아까 했잖아 이거. 뭐죠? 보유. 보유. 민감도 분석은? 통제.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 높은 할인율 적용하는 거. 이제 진짜 맞아. 이제 진짜 안 할게요. 한 마지막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무슨 조정? 상향 조정. 투자 가치는 뭐 한다? 하락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시옷은 체크해야 되겠네. 하청이나 리스는 뭐죠? 전가. 이자율 스왑은 뭐예요? 전가. 포트폴리오 구성은 분산하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은요? 전가. 그래서 전가는 니은 맞죠? 시옷 맞죠? 이응 맞죠? 치은 맞죠? 총 몇 개? 4개. 4개지만 답은 몇 번? 3번. 꼭 4개 하면서 4번 체크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4개지만 3번. 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준비 단계예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통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준비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 옳은 건 몇 개인가 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지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몇 문제 나왔는지. 그걸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옳은 건 몇 개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그동안 열 몇 번 나왔습니다. 아직 통계를 내는 중이라 가지고 열 몇 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답이 1번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네버. 옳은 건 몇 개인가 하고 답이 1번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두 번째, 옳은 건 몇 개인가 하고 답이 5번인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아니 그러면 확률이 10%도 안 되는 거지. 한 4, 5번 나왔는데 그럼 1번은 확률 제로. 5번은 확률이 10%도 안 돼. 그러면 옳은 건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 2, 3, 4번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작년 계산 문제 7개 나왔습니다. 작년 계산 문제 7개 나왔는데 2번 정답 맞지? 4번인가? 2번 정답이 4개 나왔습니다. 7개 중에. 작년에 계산 문제 중에서 에이씨 계산 뭐 내 팔자 무슨 계산이야 하고 2번 밀었던 사람 4개 맞춰요. 7개 중에. 근데 작년에 치열하게 심장에 들어가서 막 계산 문제 원래 변동분 하고 막 A 거리 제곱분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 B 면적분 A 거리 제곱분 A 면적 하고 했던 사람들이 2-3개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밀었던 사람들은 4개. 그리고 열심히 풀었던 사람들은 별로 못 맞추고. 그래서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통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통계는 8월 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표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그동안 뭐 옳은 건 몇 개인가 하는 문제가 몇 번 나왔고, 그죠? 틀린 건 몇 개는 문제가 뭐 몇 번 나왔고, 이렇게 통계를 하면 돼. 내가 별 할 일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시험에 다가오면 좀 바쁘겠지만, 저는 시험 별 할 일도 없어요. 예. 뭐 그런 거나 해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예. 뭐 이렇게 실력으로 안 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걸로 하여튼 뭐 합격만 하면 돼.
뭐로 가도 이 서울만 가면 되니까. 알겠죠? 예. 뭐 어떤 이상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합격만 하면 돼. 알겠죠? 예. 그래서 딱점으로 합격해놓고 이제 주변에 얘기할 때는 아깝게 수석을 놓쳤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몰라. 합격점 발표되는 시험인데. 알겠죠? 예. 그리고 뭐 또 우리 잘하는 거 있어.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하고 나면 잘하는 게 진짜 막 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놓고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해놓고 합격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2달 봤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얄미워 죽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2달 봤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나 봐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올 때 2달만 보면 되는 줄 알고 2달 전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 10월 26일 날 시험이잖아. 9월 1일부터 쌤, 저 공부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원서 접수도 끝났는데 공부 한번 해보려고 9월 초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아무튼 제가 요거 부동산학 개론만 가지고요. 부동산학 개론만 가지고 통계를 한번 최근 10년간 통계를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커밍 순. 예. 3절에 포트폴리오 가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29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죠. 자, 1번 갑니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이다. 네모칩니다. 상관계수 1. 유명합니다. 여러분 상관계수 1이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개론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상관계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는 플러스 1이 나올 줄 알았는데 플러스 1이 안 나오고 그냥 1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플러스 1인지 몰랐대. 그럼 나한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1은 플러스 1이지.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얘기해 줬어야 됐다는 거야. 플러스 1이 안 나오고, 그냥 1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줬어야지 자기가 맞췄다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드립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1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분명히 얘기했어요. 더러워서 강의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진짜. 네가 강의할 때는 플러스 1로 강의했다는 거야.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1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거지. 개론생 잘못이란 거지. 예,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상관계수 플러스 1 또는 상관계수 1일 때는 효과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분산 효과가 없다. 조심하실지만 알려드릴게요. 플러스일 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플러스 1. 꼭 1이 나와요. 1일 때 효과가 없지.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알겠죠? 2번 갑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프론티어 밑에다가 전선이라고 한번 써볼래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 맞습니까? 얘는 좋은 포트폴리오들만 연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에 밑줄 하시고 밑에다가 집합이라고 씁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모은 거, 집합시킨 거. 밑에다 또 쓰세요. 우상향 썼어요? 밑에다 또 쓰세요. 위험 수익 비례. 또 쓰세요. 위험 수익 비례. 그럼 대답합시다. 좋은 포트폴리오들만 집합시킨 걸 뭐라 부르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부탁드리건데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안 돼요. 아래로 볼록한 게 있긴 해. 근데 그건 뭐고? 무차별 곡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효율적 전선은 아래로 볼록하지 않고 그냥 우상향, 의미는 비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맞고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도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도 좀 공격적인 놈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놈은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저 질문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우리 수험생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니 쌤 회피형이잖아 그러더라고. 예. 회피형이면 그 위험이 높고 기대 수익이 높은데 투자하지 않는 사람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상대적인 걸 묻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회피형 중에서도 좀 공격적인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은 회피형 중에서 좀 공격적인 애들은 보수적인 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혈액형 A형은 소심한데 A형 중에서도 좀 대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A형 손 들어봐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회피형은 원래 회피하는 사람 맞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공격적인 애들이 있고 보수적인 애들을 또 나누어 본다면 공격적인 애들은 보수적인 애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힘을 기꺼이 감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은 동그라미. 그 옆에 체계적은 X.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무슨 위험만 제거되는 거지? 비체계적만 제거되는 거지. 체계적은 제거할 수가 없다. 답은 쉬워요. 답은 4번이고 5번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부동산 상품을 자 네모칩니다. 지역 유형. 네모치고 대답하세요. 부동산은 지역별로 수익이 같나 다르나? 다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이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유형별로 수익이 같나 다르나? 따라요. 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옆에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있다 이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가 곤란하다 아니면 뭐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은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용이하다. 그럼 구성할 수 없다고 나오거나 곤란하다고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몇 번? 또 웃고 즐기는 가운데 또 답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30번.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을 묶어보아요. 묶었어요? 예, 1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도 피할 수 없는 거 없는 애 동그라미. 체계적이란 말의 네모.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체계적. 체계적 위험은 모든 놈한테 다 위험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개별 부동산에 따라서 동일 동그라미 하세요. 어떤 놈한테 위험이 되니까 동일하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2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도 피할 수 있는 애 동그라미. 뭐 네모? 비체계적 네모. 이거는 어떤 놈한테는 위험이 되고 어떤 놈한테는 위험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달리 동그라미.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피할 수 없는 건 무슨 위험이고? 체계적이고. 체계적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모든 놈들한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동일하게. 맞죠? 근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거잖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놈한테는 위험이 되고 어떤 놈한테 위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3번. 분산 효과란 비체계적임을 감소시키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말하며 상관계수 네모. 낮을수록 동그라미. 상관계수는 말수록 낮을수록 좋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4번.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 체계적 동그라미, 비례 동그라미. 자, 상세는 비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 말하고요? 체계적. 답은 너무 쉬워요. 답은 5번인데.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산하여 분산 작고 수익이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OX, X.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분산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가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답은 5번. 넘깁니다. 31번과 32번을 묶어보아요. 묶어보았어요? 31번 끝에 기대 수익률의 네모. 32번 끝에 기대 수익률의 네모. 그리고 쓰세요.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하면 돼. 기대 수익률 관한 문제는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중을 한번 볼게요. 비중이 얼마예요? 20%, 30%, 50%잖아요. 맞죠? 예. 여기 수익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예. 안 나와 있으면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요. 두 개를 빨리 더해봐. 6 더하기 4는 얼마? 10. 나누기 2 때려. 왜?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니까. 그럼 나누기 2 때리면 얼마죠? 5. 그 밑에 거 빨리 암산으로 해줄래요? 시작. 6. 그 밑에 거 또 6. 그 6 곱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작업하는 기가 귀찮아서 이 문제 못 풀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때리면 되니까. 2, 5, 10 해서 1.0. 3, 6에 18 해서 1.8. 5, 6에 30 해서 3.0. 더하면 5.8. 답은 5번입니다. 절대로 30초 안 넘어요. 32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는 해설 보면 방법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번엔 비중 자체가 각각 50%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해도. 그래서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40%, 60%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40, 60 이렇게 하고 맞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때리면 돼. 얼마? 30에 나누기 때리면 15. 그다음 100에 나누기 때리면 50.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6이 나오고요. 요거는 30이 나와요. 두 개 더하면 36이 나오겠지.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비중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도 되고 이렇게 확률이 50%일 때는 그 밑에 거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해설처럼 구하셔도 됩니다. 답은 4번. 33번 별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다음 자료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기 자료에서 가로 내에 표기될 사항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A, B를 묶으실래요? A, B. A, B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바꿔서 낸 거예요. A번 갑니다. 포트폴리오는 총위험 중 무슨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죠. 체계적 위험 감소는 못 시키잖아요. 1번 땡. B. 시장 참여자 전체 동그라미. 밑줄을 쫙 그어버리세요.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자, 시장 참여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동, 경기 변동, 금리 변동 같은 것들은 무슨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이고,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도 틀리고. 3번,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자산 항목이 A, B 두 개만 조합한 것보다는 A, B, C 세 개를 조합한 것의 효과가 더 크다.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거든요. 세 개 효과 크다 해야 됩니다. 예. D,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이. 반대 방향이 좋아요. 유사한 방향은 안 좋아요. 즉 상관계수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그것만 맞네. 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A, B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구분하시고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왕 포트폴리오 짤 거라면 빠르게 움직이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갈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에요. 한 장 넘기십니다. 35번 문제. 다음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중과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되고 총 투자 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줄에 수익률이란 말의 네모, 그 줄 끝에 투자 비중이란 말의 네모. 투자 비중.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누구랑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요? 수익률, 투자 비중. 요거 두 개 때문에 결정이 되고 밑줄을 쫙 그으세요.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비중과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되고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답은 몇 번? 1번이고 2번 지문 잠깐 가봐요. 부동산은 부동성과 부동성 밑줄.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의 다양성 밑줄. 그 옆에 위치와 용도 네모하세요. 자, 대답하세요. 위치별로 수익이 같아 달라? 달라. 용도별로 수익이 달라. 수익이 다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용이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곤란 잘못된 말입니다. 3번. 상관계수가 플러스래요, 플러스 1이래요? 플러스래요? 플러스래요? 끝에 갑니다. 효과? 있다. 잘 봐야 돼.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는 거고 플러스일 때 효과가 있어. 작아서 그렇지. 굳이 쓴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효과는 있다. 가로 열고 작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4번. 두 개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한답니다. 근데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 밑줄 하세요. 뭘 하고 싶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고요? 이때는 투자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완전한 일단 양을 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인 마이너스 1을 보여야 된다. 두 개 수정해야 됩니다. 상관계수가 완전한 무엇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 두 개 수정. 5번. 효율적 전선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까지는 맞죠? 다시. 효율적 전선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까지는 맞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그게 맞긴 뭘 맞, 이게 틀린 건데.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합니다. 아래로 볼록하지 않아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합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게 바로 밑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참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너무 큰 시련을 주면 안 돼요. 밑에 이 효율적 전선 A, C, D, E 연결한 거 있잖아. 보이잖아. 우상향 돼 있잖아. 이게 아래로 볼록인가 그냥 우상향이지. 우상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뭐랑 뭐 때문에 결정이 되고 비중과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되고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과 부동성 때문에 위치 용도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상관계수 플러스값 갖는 경우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상관계수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어디에?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이고요? 아래로 볼록한 모양.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묻는 말에.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이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고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이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36번.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소재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들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보고 대답하세요. 예. A, C, D, E가 효율적 전선이네요. 근데 C와 B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누굴 지배하겠어? C가 B를 지배하고. 질문 드릴게요. C가 수익이 높아? D가 수익이 높아? D가 수익이 높아요. 모르긴 뭘 모르는데 자 진짜 깝깝한 사람들 진짜. C가 수익이 높아요? D가 수익이 높아요? D가 수익이 높지. 물론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C보다 D가 수익은 높지. 공격적이면 A와 E 중 어디 투자하겠어? E에 투자하고 보수적이면 A. 됐습니까? 1번 갑니다. 투자자산 B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한다? C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됐네. 2번. AD를 조합한 것의 수익률이 AC를 조합한 것의 수익률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누가?
D가 C보다는 수익이 높으니까 수익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좋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답은 2번. 3번 아까 했던 거예요. ACE 3개 짠 것보다 AC 2개 짠 게 효과는 더 작다. 틀렸네. 예. 자산 A, B, C, D, E를 연결하는 곡선을 효율적 프론트라고 한다. OX, X, B는 빼야 됩니다. A, C, D입니다. 아, 그냥 B는 깍두기로 넣어주면 안 되나? 하시는 분은 안 돼요. 깍두기 안 돼요. A, C, D, E로 하고 B는 안 돼요. 깍두기 몰라요? 깍두기 모르면 어쩔 수 없고. 5번.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입니다. 공격적. 그러니까 이것도 가로 안에 봐봐요. 가로 안에. 36번 문제 가로 안에. A, B, C, D만 존재하면 투자자는 위험 뭐? 회피형. 얘네들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하지만 회피형 중에서도 제가 뭐가 있을 수 있다? 공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공격적인 놈은 어디에? E에. 보수적인 놈은 A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C 선택해야죠. D가 수익이 높아요? C가 수익이 높아요? 그럼 A, D를 조합한 게 AC를 조합한 것보다는 수익이 높겠네. 예. ACE 3개 조합한 게 AC 2개 조합한 것보다는 수익이 분산 효과가 더 크다. 효율적 전선에 있는 애들만 얘기해봐요. 시작. A, C, D, E. A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좀 뭐고요? 보수적이고 E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공격적이고 뭐 그래요. 아시겠죠? 예. 오른쪽 37번 문제. 다음은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하자는 것만 좀 할게요. 2번하고 4번만 묶으세요. 2번 지문과 4번 지문만 묶으세요. 묶었어요? 예. 2번 갑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나옵니까? 네모 치고. 이번에 효율적 프론티어 네모 쳤습니까? 모양이요. 우상향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했습니까? 한 줄 내려서 밑줄 하세요. 더 높은 수익 밑줄 하시고. 한 줄 내려와서 더 높은 수익. 한 줄 내려서 또 밑줄 하세요. 더 많은 위험. 그럼 대답하십니다. 효율적 전선은 어떤 모양인데? 우상향하는 모양인데 의미가 뭐예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라. 즉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4번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뭐로 표시가 되는데?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네모하세요. 그 옆에 아래로 볼록의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위험 혐오적의 밑줄하고 위험 혐오적의 밑줄하고.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이고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을 뭐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무차별 곡선. 그냥 우상향하면 뭐예요? 효율적 전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무차별 곡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건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적인 건 무차별 곡선. 두 개 딱 구분하세요. 5번이다. 답은 쉬워요. 5번. 이때 최적의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 네모할까요? 밑줄 그을까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 밑줄 하시고 교차 아니고 접하는 점이 됩니다. 답은 5번인데 우리 2번과 4번을 구분하시고 답 5번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답은 5번. 한 장 넘기시면 제가 39번 문제와 40번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39번 문제와 40번 문제는 일단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풀지 마세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풀지 않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다 지쳐 잠이 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가 나오고 밑에 위에서 표를 해석하는 문제 유형은요. 절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풀어도 합격해요. 이거 안 풀어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찍는 거야. 찍는 거. 알겠죠? 예. 몇 번 찍으면 되는지는 8월 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ABC 3개 부동산이 있다. 가장 타당한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부동산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래요. 첫 번째는 수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위험이 나오고 세 번째는 주식과의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자 봅니다. 이제 수익이 80, 32 80, 32 그 다음에 60, 35 60, 35 그다음 주식과 상관계수는 0.6, 0.2, 0.3 0.6, 0.2, 0.4 칠판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A, B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AB를 비교해보니까 얘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 맞습니까? 예. 얘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 맞습니까? 그럼 AB 중에서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근데 BC는 요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수익은 누가 더 높아? B가 더 높네. 근데 위험은 또 누가 더 작아? B가 더 작네. 그럼 누가 누굴 지배하냐면 B가 C를 지배합니다. BC를 비교한다면 B가 더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봐도 수익을 봐도 뭐를 봐도 위험을 봐도 B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가시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에 의하면 C가 B보다 우수하다. OX
X. 누가? B가 C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고. 2번. 평균 분산 지배율에 의해서 B는 A를 지배한다. A와 B 사이에서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지배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아시겠죠? 예. 3번.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대요. 그래서 비체계적임을 줄이려고 한대요. 질문이요. 아까 제가 상관계수값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굳이 주식과 함께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요.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누구를? B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왜 B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상관계수가 가장 낮으니까. 근데 4번과 5번을 묶으세요. 묶은 거 앞에다가 역수라고 써놓으세요. 역수. 그리고 4번 앞에다가는 화살표시 아래로, 5번 앞에다가는 화살표시 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화살표시 아래로, 5번은 화살표시 위로. 그리고 4번에 네모칩니다. 변이계수. 5번에 네모칩니다. 위험 단위당 수익률. 위험 단위당 수익률. 자, 칠판요. 아까 제가 변이계수 소개해드린 적 있나요? 변이계수는 공식이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이었고, 요 값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변이계수 값은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건 위험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이건 8분의 6 해야 됩니다. 13분의 13 해야 됩니다. 12분의 15 해야 됩니다. A, B, C가. 알겠습니까? 예.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근데 요거는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1이지. 얘는 1보다 크지? 1보다 작지? 근데 변이계수는 말수록 좋다고요? 작을수록 좋다고. 가장 작은 거 누구? A. A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변이계수를 이용해보면 B가 A보다 우수한 게 아니고 A가 B보다 우수합니다. 변이계수가 제일 작은 건 A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위험 단위당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수예요. 위험 단위당 수익이란 건 걱정하지 마시고 위험분의 수익 하시면 돼. 위험 단위당 수익이니까. 위험 단위당 수익. 뭐분의 뭐라고? 위험분의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요거 뒤집으면 돼요. 변이계수랑 반대말이고. 요거는 클수록 좋아요. 그럼 보니까 요거는 6분의 8. 요거는 13분의 13. 요거는 15분의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니까 가장 큰 게 누구다? A. A가 제일 좋다. 그래서 위험 단위당 수익은 A가 가장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장 낮다가 아니라 가장 높다로 수정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시험장 가서는 풀면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무서워서 안 푸나 이걸 갖다가 더러워서 안 풀리고. 답은 몇 번? 3번.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풀면 진짜 큰일 납니다. 풀다 지쳐 잠이 드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풀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볼게요. 자, 부동산이 3개가 있어요. A, B, C. 근데 부동산 펀드가 총 1000억짜리 펀드예요. 근데 A가 얼마를 차지하냐면 100억을 차지해요. 100억.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잠깐 각색을 해서 비중을 하고 소개해드릴게요. 비중. 100억 중에서 1000억 중에서 100억이면 비중이 몇 프로야? 10%. 1000억 중에서 300억이면 30%. 1000억 중에서 600억이면 60%. 그리고 옆에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익률이 있어요. 뭐 있다고? 수익률. 그럼 대답해 봅니다. 수익률이 각각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예요? 6, 10, 22.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뭐랑? 비중이랑 뭐를? 수익률을 뭐해서? 곱해서 더하면 됩니까? 예. 그럼 요거 0.6이 나와요. 요거 3.0이 나오고요. 요거 7.2가 나온다고. 요거 얼마냐면 10.8%가 나와요. 몇 프로요? 10.8%. 이 펀드에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은 10.8% 나와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0.8%. 5%가 아니고. 근데 다른 데 가면요. 이게 한 문제예요. 다른 데 가면. 근데 이번에는 이게 한 문제가 아니고 한 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5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맞추나? 못 맞춰 또. 그러면 시간은 5배로 잡아먹고 못 맞출 문제는 안 푸는 게 맞다는 거지. 더러워서 안 푸는 거예요. 더러워서 이거. 무서워서 안 푸는 게 아니고 이거. 3번 잠깐 가봐요. 3번. 요거 수익률이 뭐래요? 10. 자 보세요. 방금 기대 수익률 얼마라 그랬어요? 10.8이라 했죠. 근데 요거 수익률 얼마래? 11에. 누가 크네? 기대가 크네. 그럼 이 펀드에 투자? 한다고 해야 돼. 한다고. 이것도 틀렸지? 그리고 4번은 상식이야.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적으로 편입시켜도 체계적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무슨 힘이 줄어드니까? 비체계적이요. 그럼 지금 1, 3, 4 다 틀린 거예요? 2번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아까 우리 생략했던 위험을 써볼게요. 위험. 표준 편차는 위험 아닙니까? 예. 위험은 4, 70이야. 뭐요? 4, 70. 그러면 7번 보세요. A는요, C보다 뭐도 작고,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아. 그래서 A는 C보다 저위험, 저수익 부동산이에요. 저위험, 저수익이라고. 이제 사건이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데요. 이제 5번으로 갑니다. A, B, C 중에서, 자, 네모 한번 더 쳐봅니다.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의 네모를 빵 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 한 단위당?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그럼 얘는 공식이 뭐냐면 위험분의 수익이야 그냥. 그럼 이거는 4분의 6, 이거는 7분의 10, 이거는 10분의 10이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1.5고요. 이거는 1.4 정도 나오고 이거는 1.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 단위당 수익이 가장 높은 건 누구냐면 A입니다. A. A가 위험 단위당 수익이 가장 높다. 맞네 하면서 5번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이걸 갖다가 1분 안에 풀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우리 시험이 저기 상대평가라든지 아니면 고득점을 해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에서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만약에 이 문제가 5점짜리야. 이 문제가 5점짜리야. 또는 이 문제가 7점짜리야. 그러면 시간이 5분 걸리고 6분 걸리고 나발이고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요. 잘 활용해야 돼요. 난이도 상이나 난이도 하나 5초 만에 푸는 문제나 5분이 걸려야 푸는 문제나 전부 다 배점이 2.5점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 점수 배점이 높다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점수 배점이 높다면. 근데 우리 점수 배점이 똑같다는 거지. 잘 활용하세요. 이런 거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방금 필기하신 분들 필기한 거 다 지워. 다 지우고 이런 문제는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있는데 어떻게 안 풀어 하시는 분들은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찢어버려서 문제를 없애서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화폐 시간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